연일 계속된 폭염에 너도 나도 시원한 곳을 찾아 휴가를 떠났던 올여름.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차마 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생존의 터전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작년에는 다 좋아가지고 600헥타를 땄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고 썩어가지고 올해는 뭐 한 200짝도 건질려나 모르겠어요. 암체도 속상하죠. 농사를 깨끗하게 잘 져야 마음이 훔쳐간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답답하려는 거지 뭐.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폐사가 나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많이 죽어서 너무 당황을 했거든요. 수입적으로도 이제 폐사가 많이 나면서 뭐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걱정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조피볼락이 굉장히 생존율이 강한 어종이에요. 다른 어종에 비해서 굉장히 생존율이 강하고 또 환경에 적응을 또 최고로 잘하는 고기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정도로 폐사가 돼서 죽을 정도면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최악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이들을 눈물 짓게 한 주범은 폭염. 기상청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한 폭염 일수가 올해는 8월에만 16.7일로 지난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밤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일수 또한 6.7일에 달했다고 한다.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생육 장애가 일어나서 이제 수확량이 감소하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나 이런 감 같은 경우에 그 일소 피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온에는 그 과수가 타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축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털 달린 이런 가금류들,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폭염에 취약하고 가독 키우기도 하니까요. 수산물도 올해 이제 피해가 컸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폭염이 오면 그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한 그 고수온이 이제 쇼크로 인해서 물고기들의 면역 체계가 파괴되고 저하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수확량이 이제 줄어들고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 농가에선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까? 전국 사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예산의 경우 품질이 미달된 사과가 속출한 까닭에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 당도보다도 깔루도를 소비자들이 깔루를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깔아난 거는 올 추석에 다 못 달 것 같아요. 깔이 나야 우선 판매가 되지, 만에 깔 안 나면 판매를 못해요. 추석절을 대비해서 출하가 돼야 되는 홍로 사과가 매년 약 9,600톤 정도 생산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한 1,700톤 정도가 피해를 입어서 약 한 7,900톤 정도, 7,000에서 7,900, 그 사이로 생산이 될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예산 지역의 사과 농사 피해만 약 40억 원. 낮엔 적당한 햇볕을 받고 밤에 시원한 바람을 맞아야만 색이 고르게 입힌 사과를 생산할 수 있지만 올여름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로 상품 가치가 높은 사과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다. 홍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색깔 내기 위해서 착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이제 잎을 이렇게 좀 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반사필름에서 이렇게 깔아주는데 그 작업을 조금 이렇게 일찍 했던 농가들은 좀 피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상실감이 상당히 크죠. 물론 추석절을 대비해서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농사를 폭염 속에도 견뎌가며 했는데, 지으셨는데 이렇게 지금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상당한 상실감, 또 좀 어려움이 많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피해도 전해지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된 가축은 430만 마리. 충남 지역의 축산농가들도 폭염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저희 도의 그 축산 분야 피해 사항은 251건에 69만 5천 마리가 폐사가 됐습니다. 2015년에 24만 4천 마리에 비해서 약 2.8배 정도의 그 폐사 두수가 증가하였고요. 그 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8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양계농가로 식품회사의 위탁을 받아 십수년간 토종닭을 사육해온 이선종 씨 또한 올여름 폭염으로 사육 중인 닭 6만 2천 마리 중 무려 1만 4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한다. 우리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뭐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폭염이에요. 폭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가정산을 해봤는데 제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일을 한 건데 오히려 물어내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대략 뭐 피해액은 뭐 제가 보통 받아야 되는 금액이 한 7,500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뭐 다 변제를 하고도 제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양계농가의 피해가 유난히 컸던 것일까? 닭은 그 땀샘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깃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더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닭을 병아리 때 입식했을 때는 닭이 조그만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성장하면서 축산에 이제 밀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더위에 굉장히 취약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폭염은 주로 내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올여름은 폭염이 유난히 심했기 때문에 수산 양식에도 큰 피해를 불러왔다. 태안 등 그 천수만 연안시군 4개 시군에 대해서 조피볼락 380만 미가 그 폐사되었고요. 그 복구비 기준으로 따지면 한 51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으로 전국의 양식장에서 폐사한 어패류는 643만 마리로 8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천수만 일대에서 38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지금 피해는 그 충남 천수만하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통영하고 거제 남해 고성, 그다음에 경상북도 포항하고 부산시 기장군에 좀 있고요. 경남에는 많이 이제 천수만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 내만이라 그래도 약간 해역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조류 소통이 좀 원활히 잘 됩니다. 하지만 천수만은 내만에서 깊숙이 박혀 있어서 조류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고소운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천수만 지역이 그 천수만 할 때 천자가 얕을천자입니다. 얕을천.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바다가 리아식스 해안이다 보니까 얕지요. 그래서 수온 변화에 민감하고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이 온도 상승에 대한 바다의 반응 속도가 빠른 곳이 바로 이 천수만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처럼 이렇게 고온이 지속될 때 가장 먼저 피해가 온 지역이 우리 서산과 태안을 중심으로 하는 천수만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0억 이상이 넘을 거로 보여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 특히 수산 양식은 출하까지 오랜 시간 양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어가들한테는 이게 보통 한 2년 농사, 3년 농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어를 입식을 해가지고 여기 한 18개월서부터 이제 출하가 이제 되기는 시작하는데 그게 한 2, 3개월, 이렇게 24개월, 뭐 좀 늦게 파는 것들은 한 30개월 이렇게 만에 파는데 사실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재난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을 복구하기에는 또 7,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어가들이 핏더미에 다 앉아 있는 거죠. 이렇듯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의 폭염은
저마다 땀 흘린 노력과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폭염이 아무리 자연재해를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한 이상기온과 고수온 현상은 지구 전역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로 선제적 예방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3년 전에 이 피해가 났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제도들을 잘 정비했었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못했던 그런 자연으로부터 역습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 조치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제도의 정비를 비롯해서. 그것들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적정 수준 이상의 아주 심각한 고온이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에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21일간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이 또 기상청에서도 일단은 어떤 충분한 예보가 이렇게 됐으면 좀 더 미리 이렇게 대비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미흡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자연재해. 아쉽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 농가와 어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이 아닐까. 농장도 피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특별재해지구 비슷한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놓으셔서 이런 피해가 있으면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재해보험에는 일소 피해는 없어서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일소 피해가 재해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정부 차원에서 좀 힘 좀 써줬으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올여름에 폭염을 견디기도 힘들었는데 생산 피해까지 입었으니까 상당히 농가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자, 어서 빨리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읍면동 사무소의 신고를 바탕으로 폭염 피해 현황을 집계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폭염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재해 지원과 재해보험 보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지원이나 또 보험 쪽이나 양쪽 다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일단 정부의 재해 지원을 받을 경우 피해 상황에 따라 정부가 책정한 보상과 함께 가구당 88만 500원의 생계 안정비를 받게 되지만 피해에 비해서 부족한 수준이고요. 또 재해보험은 농축수산물 생산 농가에 따라 폭염 피해 보상 규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재해보험의 이제 폭염 피해 보상 규정이 제각각 다르다. 자, 이것도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 폭염이 재해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폭염을 재해로 규정하지 않은 생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꺼리는 농어가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재해보험의 규정 중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보상 평가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 매년 계속되는 자연재해는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농업재해보험법이다. 가축재해보험이 1997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2001년도, 그리고 양식수산물보험이 2008년도.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 선진국들의 보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8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일본도 재해보험법이 발표된 게 이제 38년도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많은 개정과 이렇게 제도 개편을 통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어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일방적인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농가에 대해서 그 자연재해에 의한 그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재해대책 법에 의해서 재해대책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보험에 의해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그 국가 재해 보상에 의한 것들은 생계 구호적인 차원에서의 입식비라든지 농약들이랄지 아주 필수적인 적은 금액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수확량 감소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고가 입었을 때 능히 경영 회복을 금방 할 수 있게 쉬운 부분이 보험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라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찾아오면서 농가마다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큰 상황. 그렇다면 과연 재해보험을 통해 폭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일까?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50개 품목, 그 다음에 가축 16개에서 66개 품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개 중에 44개는 지금 폭염도 보장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축은 100%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폭염 피해에 대해 보상을 보장받는 가축재해 보험의 경우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92.9%에 달한다. 지금 가축 재해보험은 그 NH보험을 포함해서 4개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종별로는 한우, 젖소, 돼지, 닭에서 16종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보험 가입비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 지방비 합쳐서 70%, 그게 70%고 자담이 30%입니다. 보상은 이제 신고를 하면 현장에 가서 이제 피해 조사를 하죠. 그분들이 하고 그 후에 이제 통상 이제 한 3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잘 키웠을 경우 판매를 통한 수익과 비교해 보상 금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너무 많은 액수가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가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매뉴얼대로만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피해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곤 하나 축산농가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 과수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폭염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들은 그동안은 태풍 피해 때 20% 내지 30% 이상 피해를 입으면은 보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폭염은 재해보험에도 적용이 안 되고 재해보험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재해보험은 낙과라든가 그다음에 개화기, 서리 피해 이런 종류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규정하는 폭염 피해가 불가능한 작물은 어떤 것일까? 재해보험의 보상과 심사를 맡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총 50개 품목 중 8개 품목은 폭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전체 지금 보험으로 되어 있는 게 50개 품목입니다. 네. 그 중에서 42개가 모든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이제 종합위험 방식으로 운영해서 폭염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리고 감귤 등 과수 5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수 5종과 인삼, 버섯 등 총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풍, 우박 등에 한정된 특정 위험 방식으로 운영이 돼서 폭염 피해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과수 5종과 인삼, 버섯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특정 위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폭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폭염 피해 대상에
왜 모든 작물이 포함되지 않았던 걸까? 이전에 이미 일단 폭염에 일소 피해는 각 농가별로 일정 부분은 있었다라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보험하기 위한 그런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동안 보여져 왔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에 걸쳐서 이제 폭염 피해가 많이 일어나게 됐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폭염 피해도 상품을 개선해서 농가에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보상의 과수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꺼린다고 한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해보험이라는 게 이런 게 재해보험 아니고 우리 드는 거 태풍 피해 그거 하나지 뭐 딴 거니까. 재해보험이라는 게 이런 데도 좀 혜택이 있다면 드려야지 당연히. 근데 연태 태풍 피해만 저기 보험 있었지 이런 피해는 보험 없었거든. 따라서 현재로선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 보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매년 날로 뜨거워지는 폭염의 추위를 감지하고 그에 발맞춰 재해보험을 개선했더라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폭염에 의한 가수 피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조사하도록 돼 있고 농가가 그 농가가 자기가 그 경영하는 가수원에서 폭염 피해를 입었다고 읍면동에다 신고를 하면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확인해서 이렇게 비율을 산정합니다. 원래는 9월 5일까지 이렇게 조사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아까 조사하는데 신중기하고 정확도를 기하해서 좀 시간을 연장을 좀 해달라 해서 9월 13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소 피해, 즉 고온으로 인해서 이 과일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의 피해가 아마 그것 때문에 올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어도 특정 위험에 그 부분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특히 사과 중에서도 8월 말까지 이제 그 고온 시기에 수확이 되는 우리 조생종, 약간 이제 덜 성숙된, 덜 빨간 사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폭염이 불러온 고수온에 따르는 피해 보상이 주 계약이 아닌 특약 사항으로 어가들의 자기 부담금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이제 우리 어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특약 사항으로 하지 말고 일반 재해보험처럼 해달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한 70% 정도 대주는 게 거의 맞습니다. 중앙정부가 좀 지원하고 지자체들이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양식업 같은 경우는 특약상으로 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주고 지방정부가 주더라도 너무 개인 부담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주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제하고 이제 1,000만 원을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1,000만 원 이미 보험금을 냈고 또 죽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자부담비 1,000만 원을 또 제하고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돼야 딱 제로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맹점이 뭐냐면 내년에 또 재난보험을 또 드려야 되는데 100% 할증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3,000만 원 피해가 나야 제로예요. 여기에 손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낮은 수준의 보상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 상황에 맞게 평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저희 쪽에서는 이제 손해 확인을 위해서 손해 사정을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손해 사정 법인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시군구의 합동피해 조사반에 조사 결과서를 접수를 하고 또 손해 사정 보고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어민들이 양식장에 처음에 입식을 할 때 다 시와 군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마리가 입식이 돼 있는지 다 기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의 체계를 보면 들어온 물고기 수는 있는데 물고기를 손해사정사들이 하나씩 세다가 보니까 많이 유실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새가 죽은 물고기를 새가 와서 먹기도 하고
또 물속에 있는 육식 동물들이 요즘은 숭어 새끼들이죠. 이런 것들이 와서 다 먹고 하니까 사실 뼈만 남은 경우도 있고 뼈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손해평가는 재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이 폭염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에 각계에선 재보험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들이 가장 또 불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해평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폭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면 그 절차가 농어가에서 그 폭염 피해가 있으면 보험 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이나 그 수협중앙회에다가 이제 그 전화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손해평가사를 내려보내고 그들이 이제 그 폭염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확인해서 이제 그 본사에다 통보를 하면 거기서 이제 적정 절차를 거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좀 더 과학적인 어떤 손해평가를 해야 된다. 손해사정사 능력에 따라서 피해액이 들쭉날쭉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보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의 손해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 개정안에 이제 놓고요. 대상을 넓혀야 되는 문제, 좀 실효성 있게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폭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축사시설 현대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닭뿐만 아니고 한우젓수, 돼지닭 전부 합쳐서 한 2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은 그 산소 공급기라든가 아니면 뭐 그늘 차광막이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출하가 가능한 물량은 우선 출하를 좀 독려를 하고 육종을 개발해서 좀 강한 어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대체 어장을 개발해서 좀 이동시키는 거 그런 거를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 농가에게 힘이 되는 건 올여름 그들이 겪은 시련을 헤아리며 착한 소비를 해주는 것. 그들의 근심이 덜어질 때 폭염이 남긴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어려운 시기 우리 농민들 좀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년처럼 색깔이 잘 나고 모양이 이쁜 사과도 좋겠지만 금년도 특수한 상황이 이 직면에 있는 봉착해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좀 색깔이 좀 덜 났더라도 또 맛은 변함없고 또 직사광선이라든가 태양열을 많이 받아서 당도도 좋으니까 우리 피해 과일을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폭염으로 생산 농가의 피해가 좀 심각했던 만큼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상품들을 구매해 준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제 물가 안정에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폭염 피해 상황이 워낙 크다 보니 농축수산물마다 생산량이 감소해서 물가가 오를 전망인데요. 다소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피해 농가의 시름도 다소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이 폭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텐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발생 일수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수의 경우 폭염에도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축산의 경우에는 축사 면적당 적정량의 가축을 사육하고 통풍이 원활한 현대화 시설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산 양식의 경우 고수온에 강한 어종 개발과 대체 어장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폭염 피해도 줄여나갈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피해에 대한 보상, 그 기준들이 좀 명확히 좀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폭염이 농축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피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재해보험 보상 평가에 대한 부분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 이 폭염은 피해갈 수 없는 자연재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폭염은 생산농가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재해인 만큼 이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서 빨리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